몰디브 그러면 이런 장면들 보시면서 좋다. 절로 좋다. 절로 나오네 진짜. 여기가 그 지구 온난화 제일 걱정한 나라죠 여기가. 그렇습니다. 뭐 제일 낮은 곳 같은 경우는 한 1.5m 평균이. 이 나라의 해발 고도가 제일 높은 곳 최고봉이 2.4m. 해수면 조금만 상승해도 여기는 바로 그냥 면적 확 줄어들거나 아니면 아예 잠겨버린 일이 그렇습니다. 생기겠네. 그래서 여기는 이제 2100년까지 못 버틸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되게 많이 하는 거죠. 아이고야. 최진영 박사의 지구본 연구소, 오늘도 여러분들을 지구 어느 편인가 한번 모셔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정프로고요. 네, 최준영입니다. 네, 오늘은 말입니다. 아주 시원한 시간이 좀 될 것 같은데. 그렇죠. 제 복장을 보시면 저희가 얼마 전에 커뮤니티 탭을 통해서 설문조사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번 여름 휴가에 돈 걱정 없이 갈 수 있다면 공짜로 어디 갈 거냐 물어봤더니 네 군데 저희가 후보를 드렸죠. 그렇죠. 아이슬란드, 그다음에 크로아티아, 그리스 산토리니, 이렇게 이제 세 군데 플러스 바로 이건 몰디브. 몰디브가 그런데 1위를 기록을 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좀 뜻밖이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만 여러분들께서 뭐 좋아해 주신다고 그러니까 골라주셨으니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냥 이렇게 눌러주시고 그냥 가지 말고 이참에 한번 이제 구독도 한번 눌러주시고 알람 설정도 한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투표만 하지 마시고 그렇죠. 오신 많은 김에. 분들이 이제 그냥 띵 누르고 가버리세요. 이왕이면 조금 더 관심을 가주시면 좋겠습니다. 가보셨어요? 몰디브? 못 가봤죠. 왜 못 가보셨을까? 몰디브가 좀 비쌌던 것 같아요. 맞아요. 비싸고 조금 시간도 좀 오래 시간도 많이 걸렸고 직항이 지금도 없죠. 없어요? 네, 지금 가려고 그러면 주로 이제 에나지금이나 싱가포르 많이 경유하시는 것 같고. 우리나라 몰디브 많이 갈 텐데 직항이 없구나. 아니면은 이제 중국 상해에서 아마 직항이 있던가?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경유편이다 보니까 뭐 보통 이제 일주일 신혼여행 가는데 이제 직항이 없으면 아무래도 좀 부담스럽죠. 그렇죠.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신혼여행 때 다들 한 번씩 쳐다보시다가 그래 우리 돈 많이 벌고 시간 있으면 가자. 다음에 가자. 하지만 여행의 영원한 법칙이 있지 않습니까? 젊을 때는 돈이 없고 늙어서는 그다음에 시간이 없고 늙으면 이제 힘이 없는. 진짜 그 문제는 어떻게 해결됩니까? 젊을 땐 돈이 없어요. 그래 맞아요. 좀 이제 막 활발하게 뭐 할 때는 이제 시간이 없어요. 그다음에 이제 다 뭐 돈과 시간 좀 마련해 놨더니 이제는 힘이 없어서 못 가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갈 수 있을 때 여행을 다니는 게 제일 맞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어쨌든 뭐 몰디브 그러면 이런 장면들 보시면서 좋다. 절로 좋다. 절로 나오네 진짜. 저게 그러니까 땅은 아니고 산호섬 같은 거죠, 저게. 그렇죠. 여기 밑에 이제 지금 산호 모래가 이렇게 쭉 있어가지고 요런 식 바다가 이제 펼쳐지는 거죠. 얕고. 그러니까 어떻게 색깔이 이뻐. 요 하나 하나가 이제 한 채씩이잖아. 독채. 진짜 우리 이렇게 뭐 조그마한 풀빌라가 아니고 말 그대로 정말. 저기 이제 팍 짱 박혀가지고 주는 거 먹고. 그렇죠. 대부분 이제 올 인클루시브니까. 낮잠 자고. 낮잠 자고 뭐 갖다 주는 밥 먹고 심심하면은 요 있는 메인 동에 가서 밥 먹을 수도 있고. 막 이렇게 돌아다니는 여행 좋아하시는 분들은 별로일 것 같고. 이런 비싼 숙소에 가서 돌아다니는 거 하려면은 비시가 안 나올 것 같죠. 그래서 이런 약간의 액티비티가 있을 수도 있죠. 이렇게 미감들. 예쁘다. 여기는 이제 담수풀. 그래서 여기 있다가 여기 슬라이드 내려가면 여기 바다. 이렇게 올라오고 좋죠. 어떻게 저렇게 우리는 왜 저런 데 없지? 너무 욕심이 많으세요. 이것저것 다 하려면. 다 하고 싶은. 여튼 이 몰디브라는 데가 지금 아주 가까운 건 아닌 것 같고 동남아에서도 좀 먼 편이죠, 여기가. 여기를 동남아라고 보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사실 동남아보다는 더 멀죠. 동남아는 우리가 인도, 지도에서 보시는 것처럼 인도 동쪽이 보통 동남아 요쪽 지역이라 부르잖아요. 그렇죠. 여기는 인도보다 더 서쪽이에요. 몰디브가? 인도양 서쪽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도, 스리랑카 보다 서쪽 푹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인도 대륙, 인도를 아시아 대륙 일부로 치면은 한 700km 정도 떨어져 있는, 750km 정도 떨어져 있는 그러한 곳이고. 그러면 이제 또 많은 분들이 이제 가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오해하시는 게 이제 몰디브란 섬이 하나 있는 거 아니냐? 몰디브 섬 아니야? 섬인데
많은 섬들로 구성돼 있어요. 지금 이제 제가 길어가지고 네. 화면에 보시면 나오겠지만 이렇게 눕혀놨어요. 이렇게 눕혀보면은 여러 섬들이 이렇게 쭉 있어요. 최북단에서부터 이런 많은 몰디브 섬. 저렇게 섬이 많아요. 그렇습니다. 전체 섬들이 한 1192개, 한 1200개쯤 되는데 이것들이 이제 이렇게 모여서 네. 여러 개의 이제 환초 이렇게 쭉 나눠보면 한 26개 정도로 이렇게 좀 돼 있어요. 이게 아마 다 합해보면 26개 정도 될 거예요. 네네네. 그래서 이제 그 멀리서 우주 공간에서 보면은 이렇게 섬들이 이게 우주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우주에서 찍은 거예요. 그래요? 우주에서 몰디브 중에 일부 지역을 이게 찍은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요런 이제 환초들이 이렇게 쭉 모여가지고 아주 퍼런 게 저 산호 섬들인 거죠? 예, 맞습니다. 와. 예, 그래서 이제 가까이서 보면은 요런 식으로 이쁘다 진짜. 요렇게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요런 것들이 이렇게 모여 있는데 요런 지역들을 모아서 대충 지역 구분을 이렇게 해보면은 한 26개쯤 된다. 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섬이 진짜 많네요.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몰디브 같은 경우는 그 군도 국가로 이제 유엔 해양법에서 정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이제 섬에서부터 이제 섬들로 이루어진 국가들 같은 경우는 네네네. 이게 섬들 사이에 이 바다가 영해야 아니면 뭐 마음대로 지나다닐 수 있어. 사실 애매한 면들이 있거든요. 예, 보통 영해라고 그러면 12해리 네. 정도 되는데 그러면 나라가 막 쪼개져 있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섬으로만 이루어진 나라, 대부분이 섬인 나라 이런 네. 경우에는 이렇게 묶어가지고 네. 별도로 영해를 설정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주고 있는 네, 그러한 네, 국가이기도 한데 어쨌든 간에 몰디브는 섬 하나가 아니고 한 1200개 정도의 섬들이 모여 있는 곳이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고 네. 그 섬들은 이제 주로 환초, 아톨이라고 이제 부르는 환초로 이제 구성이 돼 있습니다. 네. 그래서 길이로 따지면 남북으로 따지면 한 760km, 굉장히 크네. 동서로 따지면은 한 128km 정도 되는. 생각보다 굉장히 그렇습니다. 크네요. 그러니까 이런 지금 화면에 다시 보여드리겠지만 이런 지역들이 여기저기 이렇게 널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구에서 우주에서도 이렇게 볼 수 있는 그러한 곳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남북 760에 동서 128이면 우리보다 조금 더 좁지만 거의 우리보다 조금 짧긴 하고 우리보다 하여튼 조금 작네요, 그죠? 한반도 크기를 이렇게 생각해 보면 뭐 전체 면적으로 보면은 이제 길이가 남북에 760km니까 서울, 부산 400km보다는 더 길죠. 그렇죠. 거의 한반도만 하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 거고 폭은 좁고. 저 되게 작은 섬 나는 줄 알았더니 많은 섬들이 막 흩뿌려져 있는 정말 네. 흩뿌려져 있다는 표현이 되게 맞죠.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도 궁금해하시는 게 이제 이런 건 도대체 어떻게 생기는 거야? 그러게. 이게 이제 환초라고 보통 부르는데 네. 이 환초라는 것을 또 찾아 들어가다 보면은 여러분들 아시는 유명한 인물을 한 사람을 만날 수 있습니다. 환초? 네. 누구요? 산초? 진화론. 다윈. 찰스 다윈. 그분이 왜요? 그분이 이제 그 많은 바다를 항해를 하셨잖아요. 비그로를 타고. 가다 보니까 이런 데를 자꾸 만나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어떻게 생겼을까? 라고 생각을 해서 추정을 했는데 결국 맞췄어요. 뭐예요? 어떤 얘기냐면 이런 식으로 됩니다. 바다에서 갑자기 화산이 폭발해요. 얕은 바다에서. 그러면 이제 화산섬이 생기잖아요. 화산섬이 생기면은 요 지역에 이제 요 얕은 물에 산호들이 이제 들어오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요 산은 요 바싹 붙어서 이렇게 생기다가 좀 시간이 지나면 요 약간 멀리 떨어진 곳까지 산호가 이렇게 형성이 돼요. 그런데 그 와중에 처음에 만들어졌던 이 화산섬들이 풍화작용에 의해서 점점 쓸려 내려갑니다. 위에가. 근데 산호는 생명체잖아요. 끊임없이 새로 번성하고 하면서 자리를 잡는 거예요. 그러면 지나고 나면 시간이 오래 지나고 나면 이 섬들은 사라져요. 파도에 뭐 바람에 씻겨가지고. 그리고 그러면은 요 섬들 요 처음에 화산섬이 생겼을 때 만들어졌던 요 산호만 남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 보면 가운데가 이렇게 푹 빠진 이런 석호가 되고 주변에 이렇게 산호초로 이렇게 만들어진 그런 섬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렇게 동그란 모양의 석호를 둘러싼 산호초, 코랄 리프가 있는 이런 지역을 이제 아톨, 환초, 둥그런 이제 암초다. 그래서 이제 환초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원래 이제 화산이 폭발해서 섬이 이제 생겼고, 그렇죠. 섬이 그다음에 생겼다가 이제 그 섬 주변으로 이제 산호초들이 쭉 살다가 위에는 깎여 나가고 남는 거는 산호들이 남고. 그렇죠. 물론 이제 산호도 사라지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살아남는 경우들이 이런 이제 환초를 구성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 지구의 뭐 땅이나 이런 것들은 우리 생명체가 크게 영향을 못 줄 것 같은데 저런 경우는 어찌 보면 생명체가 영향을 줘서 저만큼
남아 있는 거가 그렇죠. 되는 거겠네요. 지질과 생명이 합작을 해서 만든 거죠. 서로 영향을 주고 받아가지고 자연의 신비죠. 네. 그래서 이제 아까 몰디브 같은 경우는 1,200개 정도 섬이 있다고 그랬는데 네. 그 중에 유인도는 한 200개 사람이 살고 있는 정도 되고 그 중에 한 100개 정도는 또 리조트. 아 그래요? 예. 리조트가 워낙 많죠. 워낙 이게. 많죠. 예, 리조트 정말 많고 그래서 전체 면적은 이제 육지만 따지면 네. 한 300제곱킬로미터 정도 됩니다. 300제곱킬로. 예, 서울이 605제곱킬로미터 정도 되니까 서울보다 작아요? 서울 반. 딱 서울 반 정도. 땅만 딱 모아놓으면은 얼마 안 되네. 예, 서울 반 정도 되면 되고 네. 대신 이제 그 바다를 포함한 네. 이걸로 하면은 이제 9만 제곱킬로미터 정도 되니까 상당히 넓어지죠. 그럼 그게 이제 대충 한반도 좀 돼. 한반도가 그렇죠. 10, 한반도가 10만 정도 제곱. 되는 예, 그 사이즈 정도 되고. 네. 요거는 이제 그 영해니까 딱 자기 거. 그다음에 네네네네. 이제 배타적 경제 수역 네. 이렇게 하면은 면적이 확 넓어집니다. 넓어지겠죠. 92만 네. 정도 되는데 정말 작은 나라예요. 그래서 네. 면적으로 따지면 세계에서 9번째로 작은 나라. 세계에서. 예. 그러니까 뭐 제일 작은 나라 바티칸, 그다음에 네. 뭐 나우루, 뭐 룩셈부르크 퉁가, 뭐 있는데. 룩셈부르크, 뭐 이런 나라보다는 조금 더 크지만 네. 어쨌든 간에 매우 작은 나라다. 사람도 별로 없죠. 몇 명 살아요? 여기가 그래도 인구가 많이 늘어났더라고요. 네. 52만 명 정도 됩니다. 51만 5천 명. 52만. 예. 나라인데 국가인데. 국가인데. 네. 그래서 이게 약간 이제 통계마다 왔다 갔다 하는데 아시아에서는 제일 인구가 적은 나라 1, 2위를 다툽니다. 1위 다툰 나라가 어디예요? 들어보셨을 거예요. 브루나이라고. 브루나이. 예, 브루나이가 한 50만 정도 되는데 네. 이게 이제 그 브루나이 인구는 대충 정확한 것 같은데 이 몰디브 인구가 약간 추계마다 조금씩 좀 달라요. 그래요? 예. 그래서 어떻든 간에 이 나라는 이제 환초로 이루어진 그러한 지역이다. 그래서 이렇게 아까도 보여드렸던 여기가 이제 하나하나 행정구역처럼.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여기 몰려 사는 거죠. 여기 좀 살고, 여기 좀 살고, 여기 좀 살고. 그러니까 그냥 그 동네 하나마다 행정구역 이제 붙여줬다. 근데 인구는 50만이라도 아마 늘 한 100만 정도는 계실 것 같은데. 이게 사람들이 많아서. 오는 사람들이 많아갖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나 뒤에서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1년에 관광객이 한 170만 명 정도 와요. 그러니까 생각보다는 관광객이 좀 적어요. 170만이요? 예. 1년에? 1년에. 그것도 더 와야 될 것 더 같은데. 와야 될 것 같죠. 네. 근데 이제 비싸다 보니까 그런 면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예. 자, 그러면 이 몰디브, 네. 이 몰디브는 일단 대충 어디에 있고 이제 얼마나 나라 정도인지는 알았고요. 그렇죠. 또 그 외에 이제 나라 기본 정보들이 몇 개 있잖아요. 그렇죠. 보통 이럴 때 보면 첫 번째 등장하는 게 이제 국기. 국기. 예. 몰디브 국기는 국기는 모르겠네. 저렇게 생겼습니다. 여러분들 보시는 것처럼. 예. 터키랑 좀 비슷해 보이는데. 그렇죠. 딱 보면은 감이 오실 거예요. 일단 초승달 보인다. 그러면은 이 나라는 무슬림. 라는 거. 그리고 이제 초승달 그다음에 초록색. 네. 보면은 이제 딱 두 개 보면은 이미 딱 나온 거죠. 그러네요. 예. 그리고 이제 빨간색 바탕이 이렇게 네.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역사적으로 보면은 옛날에 서양에 처음 알려진 건 포르투갈 사람들 때문에 이제 알려졌고 1558년 이때 포르투갈 그 다음에는 이제 뭐 네덜란드를 잠시 거쳤다가 네. 이제 영국이 19세기 후반서부터 보호령으로 있다가 1965년에 독립을 했어요. 네. 그러니까 상당히 이제 젊은 나라인데 1965년. 예. 그런데 이제 꽤 복잡합니다. 이 스토리도. 그래요. 예, 조그만 나라 좀 복잡하고 네. 도대체 몰디브라는 나라의 뜻은 뭐냐? 몰디브. 예. 몰디브. 예. 모르겠네 이거 진짜. 무슨 우리 딸기 이제 난다는 뭐 얘기. 옛날 이제 로맨스 그린 네. 영화들 보면은 이렇게 꽃으로 이렇게 엮어가지고 왕관 씌워주죠. 예. 예, 그거예요. 화관이라고 그러죠. 꽃 왕관. 몰디브가 예, 꽃으로 만든 왕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러한 이제 환초들 아까 보여줬던 이런 것들이 꽃처럼 잘 어울린다. 예, 그런 것들이 여기저기 있으니까 네. 이렇게 쭉 보면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 이제 생각이 되죠. 보면은. 예. 여기는 그럼 주로 이제 무슬림들이고 예, 종교적으로는 무슬림이고 인도 쪽에서 건너오신 분들이에요? 인도도 있고 네. 그다음에 싱할라라고 그래가지고 주로 스리랑카. 스리랑카. 예, 아까 이제 지도에서 이제 보여드렸죠. 여기서 보시면 지도를 보시면 인도보다는 그래도 스리랑카가 좀 더 가까워 보이는. 예, 그래서 스리랑카 쪽 사람들도 좀 많고. 그다음에 인도에서는 이제 남쪽이도 남인도 드라비다라고 그래가지고 네네네네. 남인도 계신 분들이 좀 오기도 하고. 그다음에 이쪽 아랍 쪽에서 온 사람들도 일부 있습니다. 뭐 이란이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이쪽 보면은 여기 보면은 아프리카의 뿔. 네. 이잖아요. 저기 소말리아. 예, 그러니까 이쪽에서 오신 분들 일부도 섞여 있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아주 작지만 바다 위에서 봤을 때는 약간 교차점 같은 그러한 곳이다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해류 잘 타면 뭐 크게 어렵지 않게 가시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는 이제 말도 따로 있어요. 몰디브어가. 아 그래요? 예, 스리랑카 싱할리어랑 되게 비슷한데 디베히라고 보통 이제 부르는 디베히? 예, 이 몰디브 말이 따로 있어요. 그리고 이제 영어도 이제 공용어로 네. 쓰고 있는데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게 이 몰디브 글자입니다. 보면은 그렇게 보고 있으면은 뭔가 아랍어 느낌도 좀 나고 인도 뭐 느낌도 좀 나고 그러는데 재밌는 점은 그 아랍어가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우리 옛날 한자 쓰는 것처럼 네. 이것도 똑같이 그렇게 씁니다.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써나가는 이러한 문자를 가지고 있다. 네. 그래서 이제 스리랑카 쪽하고 보면은 말이 통할 것 같은데 실제로 의사소통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비슷은 한데 물론 익히면 서로가 배우긴 좀 쉬운데 전방시킬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이제 보통 몰디브 이야기를 하면은 야 여기는 리조트인데 네. 그러면 이슬람 국가고 네. 그러면 술 반입돼? 약간 좀 나이롱 쪽으로 가시나 여기? 공항에서는 안 됩니다. 공항은 안 되고. 네, 공항에서는 안 되는데 리조트는 되고. 리조트 안에서는 되고. 외국인에 한해서 되고 뭐 이런 게 있겠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뭐 노골적으로 막 이렇게 술 막 짝으로 갖고 가고. 이러시면 안 되겠지만 뭐 팩소주 한두 개 정도는 되실 것 같고. 그래. 모르겠습니다. 아마 스카치나 뭐 이제 면세점에서 내가 좋은 거 샀어. 이거 아마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냥 리조트에서 올 인클루시브에 포함되어 있는 걸 드셔야 될 것 같고. 예, 여기는 그래서 이슬람 종교로 따지면은 이제 순니. 순니 쪽이에요. 네, 순니 쪽이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기본적으로 아무래도 날씨는 어떨 것 같습니까? 덥겠죠. 뭐. 그렇죠. 고온 다습. 다습까지예요? 예, 뭐 바다 위인데. 그렇겠지. 예, 그래서 열대 몬순 고온 다습. 아이고야. 예. 그래서 1년 연중 한 26도에서 31도. 연중? 예. 예. 무척 덥네 여기. 덥죠. 더우니까 보통 신혼여행 추운데 가나요? 그렇죠. 예, 신혼여행은 다 이렇게 더운 데로 가는데 다 이유가 있고. 네. 강수량도 한 2,100mm. 2,100. 예, 우리가 1,300 정도니까. 뭐 강수를 뭐 담아놓을 만한데도 별로 없는 것 같은데.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뭐 지붕에 담아놓을 수는 있겠죠. 보면 비가 이제 잦다라고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이런 이야기하면 신혼여행 가기 언제 좋아요? 라고 보는데 여기는 몬순이라고 그랬잖아요. 몬순은 이제 계절풍이잖아요. 왔다가 그러니까 몬순이 올 때는 안 가시는 게 좋죠. 예. 그런데 몬순이 2번 와요. 언제 와요? 5월 달에서 10월 달. 네. 요때가 이제 몬순인데 요때 몬순은 좀 비가 많이 옵니다. 예. 그리고 12월 달에서 4월까지도 또 몬순이. 뭐야? 1년에 잠깐만. 5월에서 10월. 12월에서 4월. 그럼 빠지는 달은 11월밖에 없네. 11월 한 달. 정도 빠지는데 네. 그러니까 이제 12월 달에서 4월 달까지는 이렇게 비가 많이 오지 않는 비가 좀 오긴 오지만 5월 달에서 10월 달만큼은 많이 오지 않는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겠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1년에 한 130일 정도 비가 와요. 3일에 한 번 이상은 오네. 네, 오는데 이제 우리 장마비처럼 이렇게 계속 온다기보다는 이렇게 지나가고 후훅 오고. 네, 후훅 오고 이런 식이고 그러다 보니까 습도는 80% 연중. 네네. 좀 덥다라고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르신들 좋겠다 이게.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좋나? 막 젊으신 분들이 가서 액티비티를 하기에는 너무 좀 그렇잖아요. 네. 물론 할 수도 있어요. 네. 뒤에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좀 나이 드셔서 진짜 휴양처럼 휴양 가서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이런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여기가 지구 온난화 제일 걱정한 나라죠, 여기가. 그렇습니다. 뭐 제일 낮은 곳 같은 경우는 한 1.5m 평균이. 이 나라의 해발 고도가 제일 높은 곳 최고봉이 2.4m. 아이고야. 그러니까 이제 뭐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여기 지금 이제 그 공항이 있는 섬인데 공항이니까 그래도 좀 높여놨겠죠. 거의 뭐 바다랑 딱 붙어 있는 그러한 느낌이 이제 드는 그러한 곳이죠. 뭐 다른 지도도 보시면 딱 붙어 있다라고 볼 수 있는. 해수면 조금만 상승해도 여기는 바로 그냥 면적 확 줄어들거나 아니면 아예 잠겨버린 일이 그렇습니다. 생기겠네. 그래서 여기는 이제 2100년까지 못 버틸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되게 많이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로 온난화 이야기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해수면 상승 다음에 빠지지 않는 나라가 이제 몰디브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기는 약간 좀 뭐 해일 같은 거 한번 들이닥치. 다 큰일 나겠는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2004년 혹시 기억나시나요? 그때 이제 인도네시아 지역에 인도양에 이제 이제 쓰나미 있었잖아요. 대지진이 있어요. 그때도 이제 큰 타격을 입었어요. 그렇겠네요. 네, 근데 이제 여기는 어떻게 보면 이제 바다 한복판이잖아요. 그 해변가가 위험하죠? 네, 해변가로 육지로 이제 와서 이제 계속 에너지가 이제 응축이 될 때가 이제 위험해지는 거고 여기는 그냥 휙 지나가 버리는
이제 그런 면이 좀 크게 있습니다. 웨이브는 한번 있지만 그냥 예. 전체적으로 한번 살짝 잠겼다 마는 거지. 저 해변처럼 막 뭐 부딪히고 이런 게 별로 없으니까. 그리고 이제 수심이 얕은 곳이 많다 보니까 수심이 깊은 곳에서 발생해서 이제 얕은 쪽으로 쭉 올라올 때가 이제 위험해지는 거니까 네네. 물론 여기도 이제 안전한 지대는 아닙니다만 그래도 상대적으로는 뭐 잘 넘어간다라고 네.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여기가 그 아까 공항 있던 데가 그 말레 공항이죠? 맞습니다. 지금 네. 이제 원래 엄밀히 말하면은 이제 이 말레섬 지금 네. 화면에 보이시는 요게 말레섬이에요. 네. 빼곡하죠. 예. 뭐예요 저게 다? 아 집- 사람들이구나. 이 집입니다. 집. 아 건물들이구나. 네. 이 말레라는 섬이 이제 수도예요. 네. 몰디브 수도는 어디냐? 말레 섬입니다. 네. 근데 면적이 얼마냐? 저희가 지금 이 녹화를 진행하고 있는 이 여의도 면적의 한 4분의 1 정도. 수도인데 예, 수도인데 1.9 제곱킬로미터 정도 됩니다. 아. 여의도 4분의 1 정도. 너무 작다. 예. 그런데 여기 지금 화면에 보시면 상당히 이제 빼곡하게 많이 이제 있죠, 보면은. 예. 그러니까 인구 밀도로 따지면은 상당히 이제 높은 곳이 그렇겠네요. 이제 말레다라고 이제 네. 볼 수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그러면 여기는 공항이 없잖아요. 여기 보시면 활주로 있나요? 아니 아까 그 공항이 요 윗섬 있죠, 여기. 네. 여기 위에 섬이 있죠. 요 섬이 요 섬입니다. 아. 예. 후룰레라고 부르는 이 섬인데 이 섬에 이제 활주로가 있는 거죠, 보면은. 아. 그래서 이 후룰레 섬은 이제 공항섬이라고 보통. 공항만 하나 있 예, 예. 그럼 저기서 그러면 배 타고나 이렇게 옮기는 거예요? 원래는 예전에는 이제 뭐 제가 신혼여행 했을 때만 해도 다 배 탔어요. 그래서 네. 여기서 내려서 네. 일단 배를 타고 어디로 가거나 네. 뭐 다른 데로 가야 되는데 지금은 이제 요 말레섬이랑 요 후룰레 섬이랑 연결하는 다리가 아, 이제 생겼습니다. 생겼어요? 예. 그래가지고 요즘에는 좀 나아졌다. 요 다리입니다. 요렇게. 아. 예. 그래가지고 이제 지금 차가 다니는 이제 이런 모습으로 이제 되는데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또 섬이 하나 더 있죠. 이제 훌루 말레라고 그래가지고 네. 이제 수상 비행기 주로 타고 다니는. 아. 예. 그래서 보통 몰디브 숙소 어디가 좋아요? 그러면 수상 비행기 타는 숙소가 좋습니다라고 이제 보통 말씀드리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수상 비행기가 또 머무르는 섬은 이제 훌루 말레라고 그래가지고 또 인공섬으로 만들어 놓은. 그래서 말레섬, 그다음에 훌레섬, 그다음에 훌루 말레섬 네네네. 이렇게 묶어서 또 빌리 말레라고 또 섬이 하나 더 있는데 아. 이렇게 4개 정도를 묶어서 여기가 수도권이에요. 아 그래요. 네, 요 수도권 다 합하면 이제 여의도 면적. 아이고야. 지금 저희가 이제 녹화하고 있는 요 지금 여의도가 이제 전체 사이즈다라고 네네. 볼 수 근데 있겠습니다. 이제 어쨌든 나라 위아래로 한 700km 되니까 네. 조금 뭐 저 말레에서 좀 위나 아래로 이렇게 좀 멀리 가려고 하다 보면 배 타긴 좀 멀고 예, 비행기 저 아까 그 수상 비행기 예. 그런 거라도 좀 타긴 해야 되겠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네. 이제 보통 국내에서 이동하는 방법은 네. 이제 수상 비행기 네. 가장 빠르지만 비싸죠. 그렇죠. 여기는 TMA라고 하는 회사가 두 네. 수상 비행기 회사가 이제 합병을 하는 회사인데 아. 여기가 독점을 해요. 그래서 주로 이제 그 수상 리조트 아까 처음에 보여드렸던 이제 이런데 이제 가시려면 수상 비행기 타고 가셔야 되는 거죠. 네, 그럴 것 같네요. 비쌉니다. 한 이런 데가 한 100여 개 정도 있다라고 그러고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 무조건 저렇게 수상 비행기만 있느냐? 네. 그건 아니고 이제 쾌속정. 음. 요거는 이제 중간 가격. 그다음에 이제 그 몰디브 보트라고 그래가지고 도안이라고 부르는 돛담배. 옛날엔 돛이 있었지만 지금 돛은 치우고 네. 이 배가 있어요. 이거는 이제 가장 저렴합니다. 느리죠. 요런 거 말고 그다음에 이제 요 몰디브 저 말레 시내에서 여기까지 온다든지 네. 주변에 어디까지 이제 이동하는 정도는 이제 그 퍼블릭 보트 버스처럼 운영하는 이제 그런 것들도 이제 있습니다. 네네네. 그러니까 형편 따라서 가보시겠지만 대한민국 분들은 주로 신혼여행 가셨으니까 네. 수행 비행기를 이제 타시면 좋고 그다음에 이제 이 말레 섬이라고 이제 그랬잖아요. 말레 네. 수도인데 이 말레 뜻은 또 뭘까요? 말레. 네요. 말레? 말레이시아랑 관련 있나? 전혀 관련이 관련 없어요. 없어요. 네. 약간 이름이 약간 끔찍해요. 말레가? 네, 말레라는 뜻이 이제 커다란 피 웅덩이. 에? 네, 피웅덩이? 블러드. 왜? 왜 그러냐면 사실 이제 몰디브가 지금은 이제 관광으로 먹고 사는 나라지만 네. 지금도 관광 빼고 나면 뭐 있지? 라고 그러면 이 나라 수출품이 하나 있어요. 뭐예요?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고급 생선. 생선? 예, 참치? 참치. 참치 여기서 많이 나요? 네, 많이 나요. 그래서 원래 이 몰디브는 참치로 유명했던. 아 그래요? 네. 근데 이제 참치는 뭐 이제 참치 이렇게 생참치 보신 분들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덩치가 크잖아요. 그죠. 하면은 이제 피가 많이 나옵니다. 아. 예. 그러니까 이제 그게 이제 막 고이는 거죠. 이제 보면은
그러니까 이제 외부에서 이제 왔을 때 이 섬이 이제 큰 섬이니까 여기저기서 지금이 아니지만 예전에는 여기저기서 이제 막 잡아와가지고 해체하고 정리하고. 네. 그래서 이제 산스크리트어로 이제 큰 피 웅덩이라는 이름의 섬이 이제 말레 섬이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쨌든 예전에도 뭐 제일 큰 섬이니까 사람들이 어업하는 사람들도 많이 몰려와서 그렇죠. 뭐 거래도 하고 했을 테니까. 되게 역사가 오래된 동네예요. 네. 그러니까 뭐 기원전 뭐 한참 올라가는 그래요? 역사가 있는 동네다 보니까 그러니까 뭐 숨겨진 동네 이런 동네는 아니었어요. 이 동네에서는 다 알던 바다에 있는 섬이다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산호초가 저렇게 있고 하면 어쨌든 뭐 생태계 같은 것도 좀 많이 그렇죠. 있고 물고기들도 많긴 하겠네요. 근데 보통 이제 우리가 생선으로 먹기 좋은 물고기들은 좀 거무튀튀하고 이쁘지 않은 물고기들이 먹기는 좋고. 저기 너무 예쁘구나. 예쁜 물고기들은 의외로 좀 맛은 없죠. 맛은 없거나 좀 푸석푸석한 경우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는 그러면 전체 수입에 뭐 당연히 관광이 뭐 압도적이겠군요. 그렇습니다. 이제 뭐 관광이 전체 몰디브 GDP의 한 30%, 외화 수입의 한 60%. 뭐 그렇겠죠. 예, 그 정도. 그다음에 정부 세수의 90%. 이렇게 이제 담당을 이제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아까 정프님이 잠깐 이제 뭐 어마어마하게 많은 관광객이 올 것 같다라고 그랬는데 제가 이제 코로나 이전 통계를 봐야 정확하잖아요. 보니까 2019년 기준으로 한 170만 명 내외예요. 뭐 2016년, 17년, 18년, 19년 봐도 175만, 뭐 165만 여기서 왔다 갔다 하니까 연간 한 170만 명이니까 하루 기준으로 보면 한 5천 명? 그래요? 네. 많이 갈 것 같은데 훨씬. 그렇죠. 근데 이 정도예요. 이건 정확해요. 왜냐하면 올 때가 이제 공항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제일 많이 오는 사람들 중에는 이제 인도가 상당히 가까우니까 많이 오고 한국 분들 비중은 의외로 낮습니다. 한 2.5%? 그래요. 어디가 많이 가지? 그러니까 이제 주변 뭐 인도, 중국 뭐 이런 쪽에 이런 쪽이 좀 많이 오고 그래서 연 한 3만 명 정도가 이제 우리는 방문을 하고 있다라고 이제 통계가 나옵니다. 그럼 3만 명이면 하루에 이제 100명 정도죠 보면은. 그러니까 그렇게 따지면 대충 맞아요. 100개의 섬에 어딘가 한국 커플이 하나 이제 오늘 들어오고 하나 나가고 한 팀 나가고 한 팀 들어오고 이러면 뭐 대충 맞겠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몰디브 갈 때는 비자 내야 되느냐 이런 걱정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여긴 필요 없습니다. 왕복 항공권, 숙소. 아니 뭐 저기서 어디 도망갈 데도 없고. 예. 그래서 이 나라는 이제 먹고 사는 게 이제 관광 관련 이제 그 수익 그렇겠죠. 플러스 그다음에 관세. 이게 이제 정부 세금 거의 다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는 그러면 저 나라는 저 1965년 그때 이제 독립을 한 거고 그 전에도 그러면 어떤 나라가 있었었어요? 그러니까 그 전에는 영국 보호령. 영국 보호령. 영국 보호령이었는데 정말 말 그대로 이제 참치나 잡고, 그냥 물고기 잡고, 몇 가지 이제 뭐 야자 열매 이런 거 이제 이게 꼬아가지고 만드는 이제 그 야자 섬유, 이런 거 이제 하는 이제 그러한 동네였는데 어쩌다가 이렇게 워낙 관광 자원이 좋긴 좋다. 그렇죠? 좋긴 좋죠. 그런데 이제 자원이라는 건 개발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보통 이제 관광업계에서 보면은 이제 그런 썰이 있습니다. 처음 낯선 곳에 처음 뛰어드는 관광객들은 주로 프랑스 사람들 아니면 이탈리아 사람들. 그래요. 그래서 여기서는 거의 야생으로 즐기다가 이게 이제 좀 유명해지기 시작을 하면 이제 영국 사람들이 가기 시작을 한대요.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건물이 올라가고 영어를 통해서 세계에 알려지기 시작을 이제 하고 그러면은 이제 미국 자본이 들어가서 어느 정도 좀 세련된 맛이 갖춰지면 이제 이옛날 이야기죠. 옛날에는 이제 일본 사람들이 가고 그래서 아시아에 소문이 나면 그 다음에 이제 한국 사람들이 몰려들고 이제 맨 마지막에 오는 게 중국 자본과 중국 사람들이 온다라고 하는데 지금 어느 단계예요? 그러니까 이 뭐 몰디브는 이제 이미 정착돼 있는 이제 그런 관광지인데 처음 시작은 이탈리아 사람입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아마 이분인 것 같은데 조지 코빈이라는 이분이 1970년에 여기를 방문을 합니다. 여행 작가라고 해야 될까요? 뭐 여행 전문가라고 해야 될까요? 너무 좋은 거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런 이제 풀떼기로 이제 야자 뭐 이런 걸로 해가지고 있는 여기 가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 양반이 이제 책을 씁니다. 몰디브 이런 책을 이제 썼는데 이게 이제 이탈리아 관광업계에서 야 이거 돈 되겠다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1972년에 이제 이분이 이제 투자를 받아가지고 처음으로 이제 리조트라는 것들을 만들기 시작을 합니다. 72년에. 그러니까 역사로 따지면 벌써 한 50년
정도 된 거고. 네. 그래서 70년대에만 해도 한 17개 정도의 리조트가 만들어지면서 한 1,300실 정도 규모니까. 네. 근데 요때는 주로 이제 아까 보셨던 요 수도인 말레 쪽에. 네, 말레섬 위주로 이제 요렇게 이제 되고 그러면서 소문이 나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1980년대 이제 들어오면서부터는 이제 한 40개 정도 리조트가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더 생깁니다. 네. 그래서 이제 아는 사람만 나는 유럽에서 되게 여행 좋아하고 돈 많고 하는 사람들이 이제 가다가 갔다 온 이제 자랑할 수 있는 거. 네. 야, 정말 멀다. 라고 하다가 이제 2000년대 들어서 이제 세계화 시대에 진입을 하면서 네. 본격적으로 이제 자본들이 밀려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해외 기업들, 유명한 이제 브랜드들도 들어와서 이곳에 이제 리조트를 이제 건설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몰디브 정부는 이제 이때서부터는 이제 수도가 아닌 다른 지역으로 좀 가라. 네. 그렇게 하면서 아까 이제 보여드렸던 이제 다른 원섬, 섬들로. 한 섬 하나에 리조트 하나 이런 패턴들이 이제 정착을 하고 그게 사람들한테 더 어필을 하는 네, 이제 이런 컨셉으로 이제 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수상 비행기도 이때 등장을 했고. 그다음에 이제 그 원래는 이 리조트에서 일하는 분들이 주로 이제 스리랑카 해외에서 들어오신 분들 많이 일을 했는데 그래요? 그때부터는 이제 자국 몰디브 사람들 여성 이런 사람들을 좀 고용을 많이 해라 네. 라는 쪽으로 많이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예. 그러니까 여기는 근데 하여튼 야, 좀 이번 휴가 한번 갔다 올까 이렇게 하기에는 조금 우리 입장에서는 좀 멀고 그다음에 좀 비싸고. 네. 여기는 뭐 다른 나라에서 갈 때도 그렇게 싼 여행지는 아닐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제 그렇죠? 어떻게 보면 비행기를 생각을 해보면 거리 생각해 보면 우리가 보통 이제 비싸다고 생각하는 거는 비행기 요금보다는 이제 그 올 인클루시브로 들어가는 그 리조트 고급 리조트를 주로 신혼여행 때 인생에 한 번이니까 네네. 해야지 이러니까 이제 뭐 600 1인당 600 뭐 이렇게 되죠. 근데 비행기만 잘 생각해 보면 또 생각보다는 꽤 저렴한 비행기도 꽤 많아요. 아 그런가요? 그러니까 개별적으로 꼭 패키지가 아니고 개별적으로 내가 어떻게든 싱가포르, 뭐 상해 이런 데 가서 갈아탄다라고 하면 싸게 갈 수 있고 꼭 비싼 리조트만 있는 게 아닙니다. 보면 싼 데도 좀 있어요. 싼 데도 좀 있어요. 싸기 어려울 것 같은데. 근데 꼭 그렇지는 않아요. 그리고 이제 최근 들어서는 이제 휴양은 그런 리조트 네. 액티비티 하기 살 좋잖아요. 바다 낮고 그러니까. 그렇죠. 예, 스노클링하기 좋고. 그래서 몇몇 섬들 같은 경우 대표적인 게 지금 이제 화면에 보시는 요 왼쪽 섬이 이제 마푸시라는 이름의 이제 섬인데 여기 보면 이제 선착장들도 이렇게 이제 보이잖아요. 요 섬 같은 경우는 게스트하우스. 네. 도 종종 있고 호텔도 뭐 게스트하우스보다 조금 난 호텔들인데 뭐 제가 뭐 사진까지는 오늘 준비를 안 해봤습니다. 저도 이제 찾다 보니까 하루에 한 6만 원? 그래요? 네, 그냥 뭐 싱글 베드 2개, 트윈이죠. 트윈 베드 정도 있고. 괜찮은데 그러면? 네, 그냥 화장실 깔끔하게 있고.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 이제 그런데 숙소 잡고 뭐 하느냐? 이제 액티비티. 네. 그러면 하루 종일 이제 하는 뭐 그 현지 네네 가이드들 있고 해보면 뭐 몇 사람들 모여서 하겠지만 보통 한 $60 하루 종일. 사진 찍어주는 것까지 합해서. 네네네. 이제 생각해 보세요. 이런데 그래서 여기 요 섬은 이제 마푸시라고 그러고 요 섬은 이제 투두라는 섬인데 요즘에 좀 많이들 사람들이 이렇게 싼 맛에 가서 하겠다라고 하는 이제 이런 이제 섬들인 거죠. 네. 그래서 다녀오신 분들 최근에 저도 이제 찾아보니까 블로그들 좀 볼 수 있는데 액티비티 좋아하시는 분들은 시간만 좀 있으시다면 시간만 있다면 그러니까 이제 어차피 경유해서 그러니까 사실 해외 뭐 액티비티 즐기러 가는데 그런 이제 스노클링 이런 거 하는데 정말 뭐 그거만 하루 들어오고 안 그러시잖아요. 네네네. 보통 이제 먼 바다도 좀 나갔다 오고 이러시니까 그러신 분들 입장에서 봤을 때도 보통은 이제 뭐 팔라우 이런 데 많이 가시는데 제가 봤을 때는 몰디브도 요즘에는 또 그러한 것들도 좀 있겠다. 그래서 최근에는 개별 관광객들도 많이 가요. 예, 좀 이제 늘어나는 추세다라고 이제 볼 수 있으니까 시간만 되신다면 네. 여러분들도 뭐 어렵지 않게 다녀오실 수 있지 않을까 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시간이 이제 문제죠. 그래서 뭐 이제 신혼 뭐 다시 이제 웨딩 드레스 뭐 입고 사진 찍으시는 분도 계시는데 웨딩 드레스 입고 사진만 다시 찍지 마시고 몰디브로 여행도 한번 다녀오시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좀 듭니다. 리마인드 웨딩 한번 생각해 보면서 몰디브 한번 몰디브에서 모히또 한 잔. 네. 자 오늘 몰디브 기본적인 이야기를 좀 전해드렸고 몰디브에도 아까 뭐 말씀주신 것처럼 뭔가 이야기들이 좀 숨어 있는 것 같은데. 네, 요즘 뭐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지정학적인 그런 스토리도 있으니까 그런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알겠습니다. 한번 이야기서 해보겠습니다. 네, 자, 오늘도 함께해 주신 법무법인 율촌 최준영 박사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